2023년 10월 9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보니까 지금은 약간 흐린 것 같은데 비가 올지 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에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그런데 자세한 거는 오늘 편파TV 오후에 하는, 거기서 우리 편집장이 자세한 얘기를 또 드릴 겁니다. 저는 딴 게 아니라 뭐 오후에도 다루겠지만은 그 연쇄강간 흉내범이라고 저는 카피캣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가 화장실 등을 돌면서 전혀 모르는 10대, 자기 또래보다 조금 어린 여자 청소년을 아마 그 부산 돌려차기의 그 이모 그놈처럼 강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와 유사하게 동일하게 각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범죄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사실은 좀 걱정이 됐지만, 그거는 사실 그 노출된 이유는 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해서 엉망으로 해갖고 그 피해자분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노출하도록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잘못은 경찰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노출이 되면서 여러 유사한, 특히 이제 청소년 범죄자 예비군들이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했는데, 결국은 이제 물론 그 최윤종 같은 경우도 부산 돌려차기를 생각해 뒀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범죄의 욕구가 일정 수준 이상인 애들이 그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특히 시각적인, 청각적인 방식으로 각성이 돼서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말하는 일종의 그 관심을 끄는 그런 형태의 카피캣. 지금 이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5에서 6일, 5일하고 6일 사이에 수원 지역과 화성 지역에서 사실 붙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그 아마도 이 목도 조르고 구체적인 어떤 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재구성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처음에 첫 번에 나온 그 보도도 성범죄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언론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지들이 제기한 건 아닐 테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넓게 보고 있다라는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목을 졸라갖고 기절시켜서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고 휴대전화를 빼앗다. 거의 그 부산 돌려차기 그놈하고 똑같죠.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목을 조르고, 특히 이제 이게 그냥 조르는 게 저기 초크라고 하죠. 그거 위험하면 뇌사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썼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 부산 돌려차기 이모 그놈처럼 운동을 많이 한 놈이면은 돌려차기 하지만, 얘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몸이 그 뭐 건장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부산 돌려차기 그놈도 부산 그 경찰서에서 잡는 건 금방 잡았습니다. 거의. 문제는 사건 처리가 엉망이 돼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이놈도 역시 그 고등학생 만 16세니까 한 17,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겠죠. 초보소년은 아닙니다.
이런 놈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놈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보호처분 형태쯤 되겠죠. 아무래도 가장 걱정스러운 건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범죄자 예비군들이 이런 형태의 일종의 관종짓으로서 범죄를 저질러서 무엇인가 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떠들썩하면서 무엇인가 이제 자신의 걸 과시하려고 하는, 아니면 그게 이제 명확히 최윤종이나 최원종이나 조선 같은 놈들이 명확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N번방 사건에 그 범죄자 놈도 똑같더랬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범죄자의 서사에 집중하지 마라. 범죄자한테 서사를 주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물론 뭐 좀 한다고는 범죄학자라든가 아니면 경찰 관련된 교수라고 하는 나부랭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범죄자를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를 안 하냐. 이게 무식한 소리입니다. 범죄를 분석한다는 것과 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텐트를 찾는 거고, 모티브는 사회복지, 교정복지하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범죄 심리를 하는 애들이 대부분 교정 관련된 범죄 심리 쪽에 많이 가 있어서 이걸 헷갈리는 겁니다. 즉,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심리, 즉 범죄를 분석하는 것이 주가 되고, 교정은 그 또 다른 영역이에요. 이걸 헷갈려 갖고 이걸 먼저 하니까 당연히 이 언론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놈들은 그렇게 또 써먹는 거고, 그렇게 써먹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을 이렇게 카피캣으로 이용하는 놈들은 또 이렇게 이용하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범죄 분석이 우선이고, 얘들에 대한 교정 차원에서의 것에 대한 범죄자의 심리라든가 수용자의 심리는 또 다른 영역으로 분석해야 돼요. 우선 순서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헷갈린 게 참 무식한 놈들이죠. 어떻게 그런 놈들이 한다 하는 무슨 경찰학과의 교수이고 무슨 범죄 이런 데 전문가라고 떠들어가는데 좀 이해를 못 합니다. 그게 다 소위 말하는 프로파일러들이라고 하는 범죄 심리 기존에 했던, 지금 목에 힘주고 다니는 놈들이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들이 하는 게 범죄 심리인지 교정 심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무식한 것들이 참, 어쨌든 뭐 다시 돌아와서 심지 10대의 고등학생 이놈이 어떻게 이거를 작정을 하고 시도를 하고 어떻게 각성이 돼서 어떻게 피해자를 물색해서 접근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범죄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 범죄 분석하에서 이런 범죄가 다시 나지 않도록 언론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아시다시피 그 부산 돌려차기 이모 그놈도 청소년기부터 상당히 심각한 성범죄 폭력범죄자였습니다. 그 최신종이랑도 똑같고, 사실 조선이라든가 이런 놈들도 유사한 길, 즉 소위 말하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어떤 대처가 거의 빵점이다, 빵점. 이놈도 마찬가지. 이놈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정 교화 장치가 작동이 안 돼놓고 그냥 짐승을 길거리에 풀어놓은 꼴밖에 더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실이고, 정확히 경찰에서는 이놈의 범죄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범죄를 제대로 된 어떤 범죄의 틀 안에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처벌을 해야지, 이게 대략 그냥 뭐 허술하고 이놈을 아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본인이 뭐 이런 거 성범죄 이런 거 저질러도 경찰이나 아니면 뭐
이 검사 판사 애들은 대충 넘어가고 별거 없이 그냥 너 반성하지, 반성합니다, 뭐 대충 뭐 보호 처분이나 아니면 내도 집행유예나 뭐 이런 정도로 해버리니까 그 얘기가 사실은 요즘 이제 박용진이라든가 이런 뭐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뭐 데이터를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대법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지난해 강간추행으로 혐의로 재판받은 6,424명 중에서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4.97. 즉, 같은 시기에 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성폭력특별법 위반자들은 3.48. 아청법에서 3.27.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어떻게 보면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즉 말하자면 전체 형사 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율이 34.37%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그거보다 8% 높다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42. 그러니까 34에 42면 8%가 넘어.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자면은 법원의 성인지감성이 상당히 낮고, 특히 로펌들이 돈 많은 놈들의 성범죄자들을 많이 빼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아동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피해를 스스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그러니까 집행유예율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얘들은 수준이 어떠느냐? 처참하죠. 검찰 애들도 뭐 기껏해 아동 청소년 관련된 조사에 뭐 에이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웃긴 소리입니다. 무슨 여자 검사는 뭐 웃긴 소리입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몇몇 하는 거고, 실제의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하고 어떤 송치하는데 사실은 상당 부분 이 암수 범죄율, 그냥 숭숭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저는 사실 제가 계속 주장해 본 바처럼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관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들의 수사의 기록이 제대로 객관화 됐느냐, 검증받은 바가 있느냐, 엉망진창 개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신고도 하다가 떨어져 나갈 뿐더러 해도 제대로 되죠. 그러니까 죄에 맞는 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이만큼인데 벌은,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계속 뭐 별거 아니네 이런, 그러니까 계속 누범이 되고, 특히 청소년 범죄자들은 더 심각한, 그게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다. 물론 뭐 재판이 지연되고 판사가 그렇고 판사를 증언해야 되고 뭐 그러면 판사의 전문성은 얼마나 되느냐, 형사사건에. 그리고 검사들은 제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판사들은 좀 더 숫자를 늘려달라. 한 1000명 모자란다. 뭐 판사를 1000명을 늘리건 10,000명을 늘리건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렸는가 안 내렸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사법부 독립이니까 니네 신경 쓸 필요 없어. 제대로 된 전문가가 판결을 하고 있습니까? 권력계 아니면은 뭔가 돈에 아니면은 지위에 취한 놈들이 판사,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제대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면 어떨까요? 지금의 판사 허접한 애들보다 비교된 적이 있습니까?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검사들이 더 문제죠. 검사 이전에 수사관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분석해내고 수사해내고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의를 지체시키고 정의를 모욕하고 정의를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박용진이는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문제라고 이렇게 개선을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집행유예가 8%나 높게 선고되는 것이 판사들 책임이다. 그리고 근데 딱히 판사들만을 책임질 수 없다. 판사들도 문제다. 그런데 결국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들 연관이 되는 일관된 맥락을 못 찾으면 박용진이도 헛소리하고 있는 거다.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다. 그것을 볼 때 지금 이 수원 화성에서 이 17살짜리 이놈이, 만 16세 이놈이 왜 이렇게 갑자기 지나가는 어린애들을, 이유가 뭘까? 어디서 각성이 됐고 왜 그런 짓을 제대로 분석이 된 적이 있느냐? 정유정에 대한 분석은 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범죄들, 최은종이, 최원종이 조선 갖고도 쩔쩔매는 이 허접한 프로파일러랍시고 떠들고 다니는 그 허접한 인간들, 서울청에 아니면 이런 좀 가지도 않은 그 수사한다는 애들, 실제로 수사해본 뭐야 이게 개판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안타깝고. 제가 계속 그래서 저도 별거 아니지만 교과서를 쓰려고 하고 책을 쓰고 이러려고 하는 이유도, 비판하고 이런 이유도 그런 겁니다. 중심은 수사 공급자가 아니에요. 시민이에요. 시민 중심의 수사 시스템, 정의 시스템, 그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아침에 공기가 좀 그래서 목이 좀, 코가 좀 맹맹해서 죄송합니다. 비염. 약은 뭐 먹어도 한 가지 더 하면 이게 좀 한심하죠. 구체적 이유 없이 패소당합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하면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1에서 6월 사이에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6,257건 중에 4,442건, 71%를 심리 불속행 기각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유 없이 소재기를 남발하는 그거 빼고, 실제로 제가 민사소송을 해갖고 민사 본안 심리를 3심에서 했는데 대법원 판사들이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 사건을 보고 있는 건지 몰라. 그러다가 그냥 기각. 왜 기각이야? 몰라. 이유 다 얘기하지 않아. 기각이야. 그냥 2심 판결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근데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한 거 아니? 71%, 72%, 69%. 행정 관련된 거는 75, 가사 86. 이놈들이 무슨 뭐 숫자를 맞히나?
가사 사건은 훨씬 더 높아요. 심리불속행.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얘들이 이 서류를 보고 기각한 건지 온 걸 그대로 돌려보내고 도장만 찍은 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 건 1994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이 법령상 정해진 어떤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냥 심리라는 게 내용 보지 않고 끝낸다는 거예요. 이게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해석하거나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거나 판례가 없거나 변경할 필요 있는 경우가 아니면 또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물론 형사사건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유를 당사자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에 이유 없다. 법에 입각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요 문구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재판에서 지는지 몰라. 돈만 날리는 거야. 시간만 날리는 거야. 그러면 대법관이나 아니면 재판 연구관들이 이걸 검토한 건지 안 검토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법원은 계속 얘기를 해요. 법관수를 늘려달라. 아니면 상고부분 설치달라. 너무 힘들다. 재판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법 법원으로 이렇게 사건이 많이 몰리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법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를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이 자체에 다른 어떤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가 실제로 판사들이 무능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거기에 대한 검토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민사의 심리불속행 민사 부분입니다. 형사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데리고 와서 뭘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민사는 민사지만 형사적 민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형사로 가지 않고 민사로 간다 버리면 그런 영리한 인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형사도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능력 없고 무능한 이런 판사들이라든가 시스템에서는 실제 형사사건도 대충 처리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특히 검사들에 의한 여러 가지. 요새 보니까 특수통 검사,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대형 로펌들이 검찰의 중간급 간부들이 지금 막 사표를 많이 낸다고 해요. 이유는 뻔하죠. 아니, 윤석열 라인 아니면 다 승진 못 하는데, 어차피, 지금 아니면 나가기 어렵다라고 했고, 소위 말하는 특수통이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특수통이라는 게 말하는 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게 특수통이라고 합니다. 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돈이 큰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기업 관련된 어떤 그리고 식품의약범죄, 국제범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돈이 되는 게 자본시장. 그러니까 제일 그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이 뭐냐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으로 파견검사. 그게 파견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이제 경력 세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식품의약범죄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국제범죄이면서 또 금융 저쪽으로 외무부 파견 또는 금융위원회 파견해서 국제범죄에서 이놈들이 이제 파견을 보내요. 그게 그럼 걔네가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갔다 왔으니까 경력이 있으니까 그 재판을 실력으로 합니까? 또 비비고 이렇게 사실 정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반부패 수사부장이라든가 금융조사부장 이런 애들은 수사를 했고, 수사를 했다는 게 이게 제대로 했다는 건 모르겠지만 해봤다는 거는 어쨌든 경력이 있으니까 대형 로펌에 수백억 뭐 그 이상으로도 딱 스카우트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비판했던 게 금융범죄 합수단, 그러니까 TF 조직으로 만들지 마라. 왜 근데 TF 조직으로 검사들이 이런 금융범죄를 만드느냐? 누구도 갖다가 써갖고 경력을 세탁해 줄 수 있거든요. 얘가 능력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 그리고 특수통이 되는 겁니다. 가상자산 합수단. 거기다가 이제 데려다가 하다가 얘가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합수단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합수단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특수통 검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높아지면서 이런 수사를 했던,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연줄이 있는 애들의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그럼 뭐 정관예우든 해갖고 수사 무마시키고 그러면 그게 몇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개판입니다. 검사놈들이 아주 특수통 장사를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여기서 벌어야죠. 그죠? 이런 놈들이. 지금 정부가 끝나거나 아니면 그쯤에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완전히 씨를 말리거나 검사들, 지금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의 검찰 제도는 이제는 안 됩니다. 이따위로 해서. 제가 지금 CNN 라이브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하마스 조직원들한테 끌려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아이건 뭐 다 끌려가, 인질이들. 반대로 이스라엘의 전폭기들이 민가를 폭격해서 수많은 사상자들 남기고,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전에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여성 아이들 예전에 뭐 학살하고, 비극의 연속입니다. 진짜. 이건 뭐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는 지금 뭐 이스라엘 정규군들이 폭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면전이 되겠죠. 아이고 참.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편파TV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